열카! 안녕하십니까. 이판사판 스포츠토크 이광용의 열카3. 이번 주는 야구 이야기입니다. 장세나, 희상언니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우리가 야구 이야기 2회차에 걸쳐서 2023 시즌 신인 드래프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분 다 확인하셨죠? 여러분의 팀이 어떤 선수를 데려갔는지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잘 뽑았다고 생각하시죠? 아, 네, 좋습니다. 뭐 그럼 어떻게 알아? 미래에서 왔어요? 아마도 2023 시즌을 앞두고 각 팀들 이 외국인 선수 이 구상과 관련해서는 사랑하지만 떠나보내야 하는 또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팬들이 네. 특히 이제 외국인 선수들을 진짜 특별하게 사랑하는 팀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인성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되게 좋은데 네. 결국 외국인 선수들은 이제 성적이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적이 받쳐주지 않는데 인성만 좋고 뭔가 팬 서비스만 굉장히 좋아. 그렇다고 하면 구단에서는 같이 가기가 어렵죠. 그리고 그런 선수 있어요. 또 있기는, 한편으로는 네. 돈값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성비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각 팀들이 외국인 선수 어떻게 꾸릴지를 결정할 텐데 일단 먼저 이렇게 두 분께 묻겠습니다. 2022 시즌에 외국인 선수 영입을 가장 잘한 팀 어디입니까? 삼성이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죠. 네, 지금 WAR 제가 오늘 WAR을 사실 계산해서 왔는데 사실 삼성이 WAR 이 세 명이 제가 9월 5일 기준입니다. 네, 9월 5일 12.56이에요. 외국인 세 명이. 근데 10을 넘긴 팀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 세 명의 합이 10을 넘긴 네, 팀이 유일하게 10을 넘긴 팀이 삼성이에요. 드러나는 거 말고 다른 면에서도 삼성의 세 선수는 괜찮습니까? 사실 뭐 피렐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 뷰캐넌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앞선 두 시즌보다는 좀 좋지 못한데 그거는 뭐 불의에 또 부상을 당했고 그리고 이제 수아레즈 같은 경우에는 평균 자책점이 2점대인데 지금 4승인가 밖에 지금 올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보면 너무 좋죠. 홈에서 평균 자책점이 1점대인데 10경기에 1승이 없습니다. 지금 수아레즈 선수가. 세부적인 그 지표로 보면 이 세 선수는 정말 자기 몫을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수아레즈 선수는 엄청난 거예요. 이 선발 투수들이 승이 안 쌓이는데도 이렇게 멘탈을 잡고 그렇죠. 이렇게 계속 성적을 낸다는 거는 저는 엄청 굉장히 높게 평가하거든요. 그러면 희상 언니도 삼성 라이온즈가 외국인 선수 가장 잘 뽑았다. 네, 가장 잘 뽑은 팀은 삼성이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삼성은 좀 5위권이 멀어졌으니까 이 안에 들어온 팀 중에서는 그래도 외국인 타자를 교체를 했지만 그래도 LG가 LG가 좀 눈에 띄고요. LG 트윈스 외국인 선수 역사상 최고 원투펀치. 최고의 아니에요? 원투펀치죠. 네. 네. 지금 잔여 윌슨 경기 켈리보다 켈리 네. 플로코가 더 윗줄이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예전에 그 판타스틱 포 기억나시죠? 두산에. 네. 그 리포트하고 보우디엔 선수가 40승을 기록한 시즌이 있습니다. 22승 18승을. 근데 지금 이 두 선수가 켈리하고 플로코가 올 시즌 35승 페이스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페이스죠 지금. 그러네요. 그러니까 나갈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지금. 두 선수가 30승을 거둬도 성공한 시즌 정말 특 A급으로 이제 평가받는 시즌인데 이 두 선수가 거의 35승 페이스로 간다는 거는 특 A급이죠 정말. 일단 외국인 투수 켈리와 플로코는 역대급이다. 역대급이죠. 네.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 외국인 선수 참 잘 뽑았다. 근데 두 팀의 순위가 지금 거의 반대예요. LG는 거의 무승까지 넘볼 수 있는 한국 시리즈 직행까지 욕심을 낼 만한 그런 위치에 있고 삼성은 계속해서 좀 아래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물을게요. 삼성의 뷰캐넌, 수아레즈 그리고 피렐라 세 명 그대로 재계약 갑니까? 재계약해야죠. 무조건 재계약해야죠. 지금 이야기 많잖아요. 이 선수들 연봉 합계가 지금 390만 불인데 총액 예, 다 해서 예. 옵션까지 다 근데 포함해서. 이제 내년 시즌부터 이제 외국인 셀러리 캡이 생기잖아요. 400만 으로 불. 딱 끊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뭐 최근에 그 실행위원회에서 양건이 올라와서 이거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결과가 나올 줄은 모르겠는데 이 선수 세 선수를 빼고 삼성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이에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세 명 다 재계약 가야 세 된다고 선수의 생각해요. 활약이 없었으면 더 아래로도 갈 수 있었다. 하나하고 아마 비슷한 순위에 갈 수도 있어요 정말로. 너무나도 압도적이에요. 이 선수 이 세 명의 활약은. 네. 그 희상 언니가 그 계약 담당자라고 해도 구단 운영 담당자라고 해도 세 선수 그대로 갑니까? 무조건 가야죠. 아, 무조건? 네, 무조건 가야죠. 어. 그 연봉 상한 총액 때문에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삼성은 무조건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뷰캐넌이 올해 총액이 170만 불, 수아레즈가 100만 불, 피렐라가 120만 불이거든요. 네. 그 세 명 총액하면 지금 390만 불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수아레즈하고 지금 피렐라는 무조건 연봉 인상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부 성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근데 뷰캐넌 같은 경우에는 앞선 두 시즌보다는 사실 월등히 좋은 성적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부상도 좀 있었고. 예, 부상도 있었고 제가 볼때 10승 가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지금 7승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럼 뷰캐넌 동결 가고 나머지 뷰캐넌은 선수들은 동결 내지 조금 소폭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 연봉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세부 성적은 좋지만 그래도 투수에게 있어서 이 승이 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거의 가장 중요한 지표니까. 그러니까 이게 10승이라는 게 기준점으로 봤을 때 뷰캐넌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삭감된 금액으로. 그럼 뭐 삼성 샐러리 캡 걱정 안 해도 되겠네. 근데 이제 피렐라가 워낙 좋은 성적이 나서. 네. 예. 작년 같은 경우 보세요. 미란다 선수가 거의 더블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100만 불에서 거의 190만 불로 갔어요. 그 돈 다 날. 그렇잖아요. 그러면 피렐라도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분명히 주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피렐라의 금액이 어떻게 책정되느냐에 따라서 고민이 되겠구나. 예, 양 두 선수의 그 몸값도 예.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잘했기 때문에 사실 그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똑같은 외국인 선수지만 구단에서 생각할 때 잘한 선수 먼저 계약을 해놔야 두 선수가 조금 더 편하게 계약을 만들어냈습니다. 왜냐하면 잘한 선수 이만큼 주는데 너네 얘네보다 잘했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연봉 책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피렐라의 몸값이 두 선수의 몸값을 좀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삼성은 세 명 다 잡아야 된다고 두 분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뭐 샐러리 캡 관련된 문제는 삼성이 알아서 할 문제고요. 그러면 삼성 말고 지금 뛰는 교체 선수 포함해서 지금 뛰는 선수들 3명 다 데려가야 된다. 있습니까? 저는 롯데를 아, 뽑았고요. 롯데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롯데는 그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 렉스 잘하고 있고 스트레일리는 이미 내년까지 계약을 한 계약을 상태니까 뭐 반즈랑 헤어질 이유는 하나도 없고. 그렇죠. 네. 저 저는 사실은 뭐 팀이 다 사정이 있겠지만 스트레일리 선수 던지는 거 보면서 좀만 더 빨랐으면이라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한 달만 네. 빨리 들어왔어도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가을 야구 꿈꿀 수 있었어요. 렉스는 어떻게 보세요? 뭐 말할 그게 네 무조건 전 데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자 네. 출신으로서. 근데 방망이에 사실 몰빵을 하려고 데려온 선수입니다. 저 뭐라고요? 몰빵. 그러니까 렉스 선수는 올인, 원래 올인. 예, 올인. 원래 미국에서도 수비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DJ 피터스가 워낙 정확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DJ 피터스는 수비가 또 좋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수를 다 완벽하게 갖춘 선수 그 당시에 데려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롯데가 공격력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수비는 마이너스라도 방망이는 진짜 잘 치는 타자를 데려왔는데 그 정도 성적을 지금 내주고 있잖아요. 무조건 저도 롯데는 3명의 선수 다 같이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영남권의 두 팀은 롯데와 삼성은 3명 그대로 내년까지 갈 것 같다. 그럴 가능성이 네. 높죠. 뭘 나온 김에 모든 팀 다 한번 얘기해봐요. 네. 자, 아래서부터 갑시다. 순위표. 아, 최하위부터? 왜냐하면 빨리 내년 시즌 준비하는 순서니까. 예. 자, 한화. 한화가 지금 한화가 2명의 투수를 바꿨잖아요. 네. 6월에 라미레즈와 페냐를 이제 킹엄과 카펜터 대체 선수로 뽑았는데 터크먼은 계속 있고요. 한화는 어떻게 됩니까? 터크먼은 참 제가 기대를 많이 했던 타자거든요. 예, 시즌 전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죠. 네, 저도 사실 진짜 기대를 네. 많이 했어요. 워낙 그 평가가 좋았고 스프레이터라는 뭐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수비도 잘하고 그리고 이제 주력도 굉장히 좋다는 평가가 있어서 근데 그 하나 팬들도 사실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클러치 능력에서 능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 타수를 옮긴 거 아니에요. 외국인 타자가 1번을 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3번에 배치가 되는 게 좋긴 좋아요. 왜냐하면 그 타점 능력도 좀 있어야 되고. 근데 터커먼이 뭔가 꾸준하긴 한데 다치지 않고 매력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터커먼은 교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저는. 네, 너무 밋밋해요. 뭔가. 지금 그러면 교체에서 중간에 들어온 라미레즈와 페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두 선수 중에 평가가 좋았던 선수는 페냐 선수입니다. 미국에서도 원래 더 커리어가 더 좋았고. 네. 근데 오히려 지금 라미레즈 선수가 더 좋거든요. 뭐 최근에 조금 흔들리고 있지만 뭐 5경기, 6경기 정말 잘 던진 적도 있어요. 한 12경기 좀 던졌는데 이 두 선수는 한 15경기, 16경기 정도로 끝날 것 같거든요, 시즌이. 근데 이걸로는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애매하네요. 예, 그러니까 라미레즈 같은 경우는 3점대고 페냐는 4점대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 던지는 거 보면 매력은 분명히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선수는 한 번 정도의 기회는 더 줘야 되지 않나? 우리 투수 출신 네. 희상원이 어떻습니까? 한화의 새 네. 각 교체된 외국인 선수 2명.
저는 3명 다 교체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셋 다 바꿔야 된다고 하나는? 하나 팀에서는 그래도 영향력이 외국인 선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뎁스를 보면은 이 어린 선수들이 이제 계속 커가고 있거든요. 투수 쪽도 그렇고 야수 쪽도 그렇고 그러면 이 어린 선수들이 보고 배울 만한 외국인 선수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 선수에 있어서 하나는 정말 크게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센터수들을? 네. 그런데 만약에 이 3명이 교체가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진짜로 그런 선수들을 뽑을 수 있다는 진짜 확신만 있다고 한다면 교체를 해야죠. 교체를 하는 게 맞죠. 근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사실 그렇죠. 외국인 선수는 그렇죠. 터질지 안 터질지 모르잖아요. 복권이지 뭐. 네, 미국 커리어가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확신만 있다면 사실 교체를 하는데 저는 사실 페냐 선수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뭐 평균 자책점 뭐 4점대지만 진짜로 미국에서 자기 성적을 냈던 선수고 뭔가 커리어가 있고요. 그런 그 페냐를 통해서 이 선수들이 분명히 저는 배울 게 있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페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라미레즈 같은 경우가 사실 조금 커리어가 딸리지만 3점대, 4점대 초반 지금 성적을 올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팀이 어려운 시기에 이 선수들이 이제 합류가 됐잖아요. 진짜 안 좋을 때. 그럼 내년 시즌에 만약에 이제 다시 리셋하고 시작한다면 뭔가 지금보다는 더 괜찮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기량은 분명히 갖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네. 두 번째 이 팀이 나올 거라고 시즌 초에 생각한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상당히 낯섭니다. 낯설죠. 두산 베어스가 네. 지금 9위로 시즌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인데 네. 두산이 고민이 많겠어요. 이게 로버트 스탁, 브랜든 와델, 호세 페르난데스 이 3명인데 고민이 상당히 되겠어요. 전 고민 아니, 안 할 것 같은데. 안 해요? 네. 어. 전 브랜드만 놔두고 2명은 교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호잉패도 이제는 KBO 리그에서의 어떤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전 다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병살타의 거의 레전드 같아 보인다. 역대급이죠. 네. 네. 그러니까 페르난데스도 이제는 교체를 해야 될 것으로 그러니까 봐요. 스탁도 네. 이제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되는 선수다. 스탁은 너무 공이 빠른데 재구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KBO 볼넷이 리그에, 너무 많고. KBO 리그에 사실상 어울리는 투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보고 브랜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자완인데 일단은 팔의 각도도 좋고 굉장히 뭔가 괜찮아요. 안정감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뭐 새롭게 들어온 선수들을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걸 봤냐면 이제 리그에 좌타자들이 많으니까 네. 특히 왼손 투수고 좌타자들 피안타율이 어떤가를 봤어요. 그때 브랜든 선수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일할 때. 그럼 앞으로도 사실 많이 등판을 하지 않았던 선수고 올해도 사실 뭐 많이 등판을 하지 않고 끝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새롭게 뽑은 외국인 투수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 브랜드 내년에도 같은 타자들 입장에서 낯선 느낌이 있다. 네. 그 정도는 저는 충분히 브랜든 선수가 갖고 가야 될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외네요. 이게 브랜든만 남기고 스탁이랑 페르난데스는 떠나보내야 된다. 네. 희상원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준비한 거는 사실은 스탁만 남기고 다 떠나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장 위원님 말씀 듣고 약간 설득 당했을 느낌이에요. 제가 아니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브랜든 투수를 보면서 이 확실히 좌타자의 굉장히 강한 면모를 봤거든요. 구위랑 구종에 대해서. 근데 우타자를 상대할 때 던질 수 있는 공이 생각보다 조금 승부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좌타자를 상대하는 장점 그리고 한 시즌을 겪으면서 이 선수가 어떻게 또 한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면 충분히 또 나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스탁 선수는 아무래도 그래도 뭔가 구위형의 투수는 그래도 뭔가 0점이 어느 정도 이 기세에 따라서 성적에 따라 약간 SSG 폰트 같은 느낌이죠. 네. 기세에 따라서도 좋은 영향이 끼칠 수도 있어서 놓치기에는 조금 아까운 느낌은 있었어요. 페르난데스는 어때요? 안타를 200개 가까이 칠 수 있는 네. 타자인데 두산에서 지금까지 해온 활약에 진짜 멋지게 박수 쳐주면서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큰 위압감이 없어요. 이제. 이제는. 네. 그냥 어떻게 보면은 흔한 얘기로 똑딱이 같은 느낌도 나고요. 달리기 네. 느리죠. 네. 매력이 없죠. 사실 네. 방망이 그 정확도를 빼면. 네, 그 수비 능력의 그 주루 능력의 똑딱이면은 사실 외국인 선수로서는 이제는 조금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삼성은 뭐 세 명 다 재계약으로 네. 만장일치 동의를 받고요. 다음이 NC입니다. 유일하게 총액 200만 달러 외국인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팀이죠. 네. 루친스키. 진짜 모든 면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외국인 선수인데 루친스키 그리고 파슨스의 대체 용병인 맷 더머니 그리고 닉 마티니까지 세 명의 NC 선수 중에 누굴 남기고 누구를 떠나보내야 될까요, 희생언니? 저는 일단 루친스키는 무조건 남겨야 되고요. 그리고 마티니도 지금 NC 타선이 사실은 굉장히 강한 타선이거든요. 그렇죠. 이름만 봐도 통산 타율 10위권 안에 들어있는 선수들도 많고 해서 이 정도의 그 마티니 정도 선수의 그런 오툴 정도면은 저는 충분히 잘 어울릴 것 같은. 기존에 있는 국내 선수들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네. 마티니가 거기서 네. 같이 뭔가를 굴려주면 그래서 된다. 팀이 좀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게 큰 모험은 안 해도 될 것 같은 느낌?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외국인 타자들 사실 가뭄입니다. 가뭄. 네, 흉작이에요. 흉작. 없어요. 사실 피렐라, 소크라테스 그리고 푸잉가 WAR 3위고 마티니가 4위입니다. 이렇게 타자들이 중간에 많이 바뀐 시즌도 없었던 처음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반 많이 이상이 바뀌는 것 바뀌었잖아요. 같아요. 네. 마티니가 어떻게 보면 진짜 소리 없이 강한 타자거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좌익수하고 일루수를 같이 봤잖아요. 그 주전들의 어떤 그 컴백도 늦어졌고 네. 그리고 또 부상으로 또 빠진 적도 있었고 그러면서 좌익수와 일루수를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좋은 타자들도 이 수비 위치에 대한 변경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고정시켜 놓으면 지금보다는 좀 좋을 거예요. 마티니 선수가. 그래서 저는 마티니는 일단 그 구단 내에서도 평가가 굉장히 좋고 굳이 바꿀 모험수를 둬야 되나 NC가?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더모니는 보내야 된다. 더모니는 제가 던지는 거를 제가 2경기 등판했거든요. 던진 걸 한 봤어요. 전혀 위압감이 없어요. 네, 뭔가 폼 자체가 너무 어설퍼. 그러니까 뭐 폼이 다는 아니겠지만 잠깐만 여기서 네. 폼 얘기 나왔으니까 폼에 누구보다 진심인 남자. 폼이 희상언니는 너무 어떻습니까, 더모니? 네. 어설픕니다. 아니, 폼이 진짜 어설퍼요. 근데 폼 갖고 뭐라 하긴 좀 그렇지만 네. 진짜 전문적으로 그 프로 생활을 오래 했던 선수가 맞나? 약간 뭐 이렇게 어설퍼요 던지는 게. 근데 문제가 루친스키가 올해 총액 200만 달러고 마티니가 80만 달러에 계약을 했어요. 근데 마티니가 준수한 활약을 했기 때문에 마티니도 인상 요인이 좀 있는 것 같고 루친스키도 그냥 200만 불에서 좀 그래도 선수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올려주면 일단 두 선수가 300만 불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300한 1, 20만 불에 계약을 하겠죠. 그렇죠. 두 선수 합쳐서. 예. 그럼 80만 불짜리를 뽑아보면 되죠. 자 이제 가을을 준비하면서 내년도 또 구상도 해야 되는 팀들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기아는 3명 다 유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두 분이 안 하셨단 말이에요. 네. 바꿔야 됩니까 그러면? 애매하죠. 놀린도 조금 애매하고. 예. 파노니도 애매하고. 파노니가 성적이 좋아요. 지금 2점대거든요. 네. 2.24인데 글쎄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위압감이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뭐 시각의 차이일 것 같은데 와 진짜 고민될 것 같아요. 그 놀린도 최근에 또 무슨 괜찮거든요. 팀 관계자세요? 그러니까 한숨을 쉬고 그래. 근데 파노니가 참 처음에 왔을 때 약간 폼도 독특하고 근데 좌타자한테 많이 맞았는데 요즘에는 또 좌타자를 또 잘 잡아내더라고요. 원래 3할 때가 훌쩍 아니 넘어갔는데 근데 일단 선발 투수로서 해야 될 몫은 항상 하던데 파노니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괜찮은데 이걸 같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은 할 것 같아요. 기아 타이거즈로 5강 후보에 꼽았던 사실 평론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뽑았어요? 저는 사실 6위로 뽑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소위의 성과를 달성을 한 거잖아요. 아직 뭐 결정은 안 났지만 그러면 눈높이가 더 높아져야죠. 당연하죠. 높아져야죠. 그러면 높아진다고 한다면 이 논리라고 파노니는 제가 봤을 땐 좀 약하죠. 윤희상 의원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파노니 선수는 계약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오히려 네. 그 이유는 파노니 선수의 커터가 있어서 이 한국 타자들에게 좀 생소한 느낌의 이런 무브먼트예요. 이 커터가. 그래서 이 커터가 올 시즌처럼 유지만 된다면 내년 시즌에도 뭐 6이닝 정도는 꾸준하게 던져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들고요. 선발 투수가 왼손 사이드예요. 거기 무조건 저는 우투수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무조건 우투수가 들어와야 뒤에 불펜 투수의 이 등판에서도 좀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아가 뭐 타격은 올 시즌 엄청 좋고 그렇죠. 있는데 이제
불펜 투수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사실 불펜 투수들만 보면 기아가 멤버가 나쁜 멤버가 아닌데 계속 부상에 그 좀 많이 힘든 시즌이거든요. 8월 말에 뭐 3J가 다 빠져 있었던 적도 네.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투수 하나, 그러니까 6이닝을 그러니까 꾸준하게 6이닝을 던져줄 수 있는 투수를 일단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놓고 우완으로. 아니 판원이를? 판원이를 네, 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놓고. 확보해놓고 선발 한 자리를 정말 좀 큰 돈을 들여서라도 정말 좋은 투수를 데리고 오면은 이게 좀 멤버가 딱 모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아, 네. 소크라테스는 그냥 가야 되는 거죠. 소크라테스 그냥 가야죠. 이렇게 잘하는데 어떻게 네. 바꿔요, 소크라테스를. 그렇지. 그렇잖아요. 키움이 삼성과 함께 시즌을 시작했던 외국인 선수 3명을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는 유일한 팀입니다. 네. 예. 요키시 그리고 애플러 푸이그까지. 키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푸이그 선수는 더 보고 싶어요. 1년 더. 그래서 음. 진짜 이 메이저리그를 실제로 제가 봤던 선수가 이제 1년 동안 적응을 해서 정말 터지는 그런 느낌을 한번 보고 싶고요. 요키시 선수는 당연히 재계약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애플러 선수는 바꿔야 된다는 입장인 게 정말 많은 분석을 했던 투수예요. 많이 봐왔고,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던지나를 봤는데 생각보다 장점이 없어요. 육성형 장점이 용병. 그 가성비 가성비가 장점이 되면 안 되죠. 예. 40만 불 정도의 가치는 하고 있지 않나. 40만 불의 가치도 저는 최근에는 못 하고 못해요? 있다고 봐요. 최근은 네. 좀 그렇죠. 네, 예. 애플러가. 애플러는 사실 4, 5월 달만 좋았고 그 이후로는 지금 제가 봐도 제 성적 못 내고 있습니다. 뭐 선발 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지금. 네. 네. 사실 팬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40만 불 써서 이 정도 했다고 이렇게 평가하지 않거든요. 아. 잘해야 돼요. 그렇죠. 외국인 선수는. 7만 불을 써도 잘해야 되고 네. 20만 불을 써도 잘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애플러 선수는 재계약이 좀 어렵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푸이글은 계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이게 또 한국 야구에 끼친 영향도 있고 뭔가 이슈가 굉장히 됐었잖아요. 아니, 푸이글 선수 입당이 됐을 일단은 때.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기자들도 기사를 쓸 때 더 뭔가 눈이 가는 선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푸이글은 분명히 한국 야구에 저는 공헌했다고 봐요. 근데 결국에는 실력이 좋아져야 되는데 실력이 좋아지고 있어요. 네. 성적이 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푸이글 선수도 한 번 정도는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애플러는 뭐 교체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같은 스탑과 생각이네. 함께 과감하게 교체를 해야 됩니다. 지난 시즌 우승팀, 이번 시즌도 초반에 부진을 털고 지금 상위권에서 가을 야구를 준비하고 있는 KT 위즈. KT 위즈가 2명의 외국인 선수를 바꿨습니다. 쿠에바스를 웨스 벤자민으로 그리고 헨리 라모스를 앤서니 알포드로 바꿨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KT는 저는 셋 다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셋 다 바꿔요? 네. 데스파인에도 빠이빠이. 네, 이제는 아. KT는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려고 하는 팀이 아니에요. 이제 우승을 무조건 목표로 해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지금 3명의 투수는 우승팀을 목표로 할 정도의 이 선수의 느낌은 아니어서요. 저는 새롭게 다시 뭔가 재시작한다는 느낌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네. 과감하다. 음. 저는 알포드랑 벤자민은 가야 된다고 보고요. 데스파이는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 데스파이네는 이제는 그 이닝 히터의 장점으로 다가오진 않아요. 데스파이네가 네. 4일턴의 이닝 히터 네. 이게 엄청난 장점으로 네. 계속해서 자주 등판하는 게 부담스러울 정도예요. 데스파이네는 저는 3년 차니까 이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알포드에 대한 평가가 생각보다 좋아요. 이강철 그팀 내에서. 감독도 네. 좋아하는 것 같은데. 글쎄 모르겠어요. 뭐 대외적인 멘트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뭐 선수 평가하는데 대외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감독이 느끼기에 이 선수가 뭔가 이제 홈런도 10개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끝내기도 때렸고. 그러니까 알포드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한 시즌 더 가야 된다고 보고 벤자민은 지금 2.91입니다. 그리고 벤자민이 왜 중요하냐면 KT는 우한 일색이에요. 자완이 사실 없습니다. 선발에. 그동안에 계속 지적을 받았던 게 뭐 쿠에바스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너무 우한 일색의 고용표까지 하다 보니까 좌투수가 사실 한두 명 정도 배치가 되면 참 좋은 선발 로테이션인데 벤자민은 그 역할을 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12경기에 2.91이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그리고 장성호 선수가 이 벤자민 선수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볼이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정도의 성적을 내주고 있고 그래서 저는 벤자민하고 알포드는 그래도 데려가야 되고 데스파인을 바꿀 때가 됐다.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이 주전 포수가 좋은 공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이거는
저도 여기서 또 한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들고요. 어, 이 하나 좋은 예가 폰트 선수였거든요. 이재원 선수가 랜더스 이재원 선수가 폰트 선수의 공을 받으면서 와 이거는 무조건이다 이랬는데 첫 시즌에 그렇게 좋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다음 시즌에 나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주전 포수가 이 공을 받았을 때 이 확신감이 있으면 그거는 뭐 저는 100% 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선발 투수가 6이닝, 7이닝에서 109 정도 갔을 때 투수 코치든 감독이든 포수한테 먼저 뭐 물어보는 그런 모습이 많잖아요. 그때 뭐 물어보는데요? 볼 힘 떨어졌니? 이거부터 물어봐요. 아, 당연히 경기 초반보다 공을 100개 던지고 나면 당연히 힘이 떨어지죠. 그렇죠. 그런데 힘이 안 떨어지는 투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LG 트윈스. 일단 워낙에 아까도 이 원투 펀치의 강력함을 얘기했기 때문에 캘리 플로코는 뭐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냥 가야 네, 되는 거고. 가는 거죠. 예. 근데 이 타자가 항상 LG 트윈스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가르시아만 놓고 얘기를 해보죠. 예. 캘리 플로코는 그냥 간다고 보고. 네.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근데 사실 매력이 있잖아요. 네. 스위치라는 매력은 저는 이 좌타자 일색인 LG에서는 조금 매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매력이 분명히 있어요. 수비는 원래 미국에서 평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원래 뭐 유격수, 3루수, 2루수 다 봤는데 2루수만 사실 평균이지 유격수하고 3루수는 거의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그걸 알고 데리고 온 거예요. 알고 데리고 왔는데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데리고 온 거죠. 루이지가 너무 못 쳤으니까. 근데 지금 보면 쉽게 포기하기에는 좀 기간이 짧다는 생각이 들고 제 생각에 변수는 가을 야구가 될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가르시아를 평가할 시기는 딱 지금부터라고 봐요. 저는 지금부터 LG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과연 선두 랜더스를 따라잡느냐. 이 선입권하고 멀어졌으니까 요 상황에서 이제 어떤 활약을 펼치느냐. 아마 그 아까 얘기했던 포스트 시즌에서 가게 되면 저는 근데 포스트 시즌에서 만약 폭망을 하게 된다. 그럼 교체 가능성을 더 염두에 두지 않을까. 투수 입장에서 LG의 외국인 타자 로벨 가르시 어떻게 생각해요? 윤상 의원은? 저는 일단은 잠실을 홈으로 쓰는 팀들은 두산이나 LG는 그렇게 용병 타자한테 큰 기대치를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편으로는 저는. 네. 마음을 좀 비워야 된다. 네, 조금은 비워두고 좀 움직이는 게 좀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확실히 이제 뭐 메이저리그나 이런 이제 포스트 시즌 대비로 트레이드도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뭐 예전에 뭐 번가노처럼 완전 포스트 시즌용 뭐 그렇지. 이런 느낌도 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가르시아 선수는 계속 보류 느낌이 좀 강해요. 그래서 포스트 시즌 때 좀 활약을 보고 그리고 너무 큰 기대치보다는 네, 어느 정도 적정성의 기대치에서 팀 케미가 잘 이루어지면은 또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잘한다는 전제하에. 제가 늘 LG 트윈스 이제 타자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리잖아요. 뽑기 전에 과연 어느 포지션에 이 외국인 선수를 뽑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야수 뎁스가 이강철 감독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이야기를 했어요. 주전이 몇 명 빠지고 백업이 들어갔는데 뭐 전혀 티가 안 난다. 진짜 무섭다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정말 야수 대비 좋아요, 뎁스가. 야, 진짜 네. LG가 네.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9월달 이제 학대 엔트리가 되면 5명씩 늘어났거든요. 그럼 포수 1명 빼놓고는 다 주전이 아무거나 나가도 돼요, 네. 사실. 그냥 컨택해가지고 내보내면 그냥 그 선수가 주전이에요. LG가 계속 상위권에 네. 있는 이유가 있는 거네요. 네, 딱 봤을 때 누가 주전이 빠지면 저기 구멍이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LG는 어디가 구멍이야? 누가 빠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년에 만약에 가르시아를 보내고 어느 포지션부터 어느 포지션에 외국인 타자를 뽑을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또 다시 고민이거든요. 그럼 결국엔 2루를 뽑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가르시아가 내가 봤을 때 그냥 냅두면 내년에는 좀 더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냥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포지션에 대한 고민을 외국인 타자 LG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부터 일단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머리 아프게 정리를 할 거면 근데 LG가 문제가 네. 되는 게 켈리랑 플로코가 엄청 잘하잖아요. 네. 그럼 켈리가 올해 총액 150만 불인데 200만 불에 근접하는 재계약을 할 수 있고요. 플로코가 80만 불인데 100만 불을 훌쩍 넘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플로코는 그래도 한 50% 인상한다면 120. 그다음에 120. 켈리는 200. 200에 120이면 300에 켈리는 200. 200까지 가기 좀 어려울 거예요. 어. 뭐 그러니까 제가 뭐 맥스로 부산 관계- 320이라고 봤을 때 네. 그럼 80만 80만 안쪽으로 또 이게 맞춰야 되는 조건이 있으니까. 가르시아가 얼마에 왔는지 모르겠네. 지금 18만 불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그러면 왔어요. 여유는 있죠. 네. 네, 타자 쪽에. 네. 일단 알겠어요. 마지막. 자, 대권을 꿈꾸고 있습니다. 윤희상 의원의 친정팀.
SSG 랜더스. 지금 폰트만 두고 네. 투수 한 명, 타자 한 명을 중간에 바꿨습니다. 네. 지금 뛰고 있는 모리만도, 라가레스. 폰트는 그냥 상수인 것 같고요. 네. 모리만도와 라가레스 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리만도는 뭐 바로 재계약해야죠. 해야죠. 네, 무조건 해야 되고요. 라가레스는 아무래도 조금은 팀에 그렇게 크게 어울리는 느낌의 선수는 아니에요. 왜요? 문학구장을 홈으로 쓰고 있는 랜더스에서는 일단은 홈런 타자가 저는 크론이 실패를 했지만 그것 때문에 다음 용병도 홈런 타자를 뽑을 때 주저주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네. 랜더스필드는 네, 계속- 홈런을 치는 타자를 네. 데려와야 되는 구장이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홈런 팀이에요. 네. 아무래도 홈런 팀이기 때문에 팬들을 위해서라도 실패를 하더라도 홈런 타자를 다시 뽑아야 되지 않을까. 어찌됐든 SSG 랜더스는 외국인 타자는 홈런 칠 수 있는 타자를 데려와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동의합니까? 라가레스도 저는 좀 아쉬워요, 보내기가. 예. 그러니까 미국 커리어가 또 좋은 선수고, 그러니까 수비가 일단 뭐 골드글러브를 받았던 선수니까, 그러니까 그런 또 보는 매력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또 올해 그 호수비 또 몇 개 또 보여줬고, 그리고 최지훈이 또 굉장히 좋잖아요. 최지훈과 라가레스가 보여주는 그 중견수 좌익수 쪽의 뭐 환상적인 수비 이런 것도 좀 한번 더 보고 싶고, 그 라가레스는 지금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고 저는 고민을 분명히 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또 미국 성적이 좋으니까 지금 이렇게 데려와서 짧게 쓰고 보내기에는 사실 너무나도 좀 아쉽고, 타자에게는 사실 그 적응이라는 시간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투수보다는 확실히 긴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라가레스는 조금 보류? 모리만도는요? 모리만도 될 거예요. 무조건 폰트도 가요. 데려가야 돼요. 네. 폰트 모리만도는 네. 그대로 모리만도는 참 매력적인 투수입니다. 투볼의 커브로 스트라이크를 잡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그 제구력을 갖고 있는 선수라, 뭐 제구력이 뭐 흔들릴 때도 있지만 뭐 투수가 뭐 매일 뭐 잘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참 매력적인 투수예요, 모리만도는. 네. 열카? 이제 다음 야구 이야기면 가을 야구가 또 성큼 다가올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우리 가을 야구를 기대하면서 한 줄 요약으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희상 언니? 저는 이 외국인 선수에 대해서 구단이 이 지갑을 여는 데 있어서 조금은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투자할 때는 이거다 싶으면 확실하게 투자했으면 좋겠다. 투자할 땐 투자해라. 뭐 이렇게. 쓸까 말까 고민될 때는 쓰는 방향으로. 네.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장순아. 저는 오늘 한 줄 요약을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015B의 이젠 안녕. 후렴 부분을 제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진짜 옛날 사람들의 야구 이야기. 옛날 사람, 진짜 옛날 사람이 오늘 안 나왔거든요. 네. 옛날 사람들의 야구 이야기는 9월 말 10월에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